나를 바꾼 그때 그 한마디. 무하마드 알리, 프로건투 선수. 넌 절대 성공할 수 없어. You ain't never gonna be nothing. 1942년생,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는 말로 유명한 그는 1960년 로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후 프로에 데뷔했다. 1964년 세계 헤비급 챔피언이 된 후 9차례 방어전에 성공했지만 1967년 징병을 거부한 이유로 타이틀을 박탈당했고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그는 1974년과 1978년 두 번에 걸쳐 다시 정상에 올라 헤비급 역사상 처음으로 타이틀 3회 달성의 위협을 이루었다. 통산 전적 61정 56승 37KO 5패. 1981년 은퇴한 그는 100년 복싱 역사상 최고의 복서로 평가받고 있다. 12살 때 나는 심한 떠벌이에 부모님한테는 더없는 골칫거리였다. 허풍을 떨며 골든 글러버즈 재킷 차림으로 안 가본 곳이 없이 돌아다녔고 으스대며 섀도우 복싱을 일삼았다. 이 같은 행동은 1950년대 당시 켄터키주 루이벨에 사는 흑인 청소년들에게는 금기시되던 일이었다. 내가 골조스 조지를 보러 아모리로 간 건 그 무렵이었다. 당시 그는 인기 절정의 백인 렉슬러였는데 실제 시합을 벌이기보다는 링을 누비고 다니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 그는 항상 멋진 옷차림으로 링에 올라와 강준들을 향해 허튼 소리를 치끄려댔다. 다들 나 같은 멋쟁이를 본 적이 없을 거야. 누구라도 끝내주는 내 머리를 헝클어뜨리며 가만두지 않겠어. 그러면서 잔뜩 틀어 올린 노란 머리칼에 붉은 망토를 휘날리며 링을 누볐다. 내 머리를 건드지 말라니까. 강준석의 야유가 거세질수록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그럴 때면 아모리에는 빈자리가 하나도 없었다. 야유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입자권을 날개 놓치듯 팔려나갔다. 아모리에 갔다 온 다음 나는 그전보다 더 어깨에 힘을 주고 시끄럽게 떠들고 다녔다. 그러니 불쌍한 우리 부모님은 점점 더 머리가 아프실 수밖에. 섀도우 복싱 폼으로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나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될 거야 라고 늘 외치댔다. 현재 내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이름은 GOAT 라고 지은 이유도 이하 무관하지 않다. 왜냐고? 바로 Greatest of All Time의 약자니까. 그러고 보면 이미 어린 나에게 내게 위대한 인물이 될 줄 알았던 모양이다. 아마추어 시절 나는 매 시합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쏘아대며 승승장구했다. 두 주먹으로 가슴을 두드리며 스스로 위대한 권투 선수라고 떠들어댔고 골저스 조지보다 훨씬 멋지다고 자부했다. 물론 한물간 그 레슬러보다 입장권도 훨씬 많이 팔 수 있다고 장담하면서 말이다. 물론 선수는 나 혼자가 아니었다. 학교 권투부에 속해 있던 다른 친구들도 입만 열면 늘 다음번 챔피언이 되겠다는 애기뿐이었다. 선생님들 가운데 특히 나를 그저 골치 아픈 떠버리 정도로 생각했던 분이 있었다. 그분은 여선생님이었는데 그는 항상 권투부 아이들의 기를 죽이면서 우리같이 잔뜩 헛바람이 든 권투 선수 따위는 질색이라는 식으로 행동하셨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잠재력이 있다고 여기지 않으신 거다. 나는 그런 선생님이 늘 아무 생각 없는 멍청이로 보였다. 어느 날 복도에서 스파링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다가오시더니 내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씀하셨다. 넌 절대 성공할 수 없어. 루이빌에서 골든 글러브즈 타이틀을 획득했을 때 나는 17살이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60년 드디어 로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이다. 고향에 돌아오자마자 나는 제일 먼저 그 여선생님의 교실로 달려갔다. 저한테 절대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하신 말씀 기억나세요? 선생님은 다소 놀란 표정으로 내 얼굴을 쳐다보았다. 전 지금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메달에 달린 리본을 까 움켜쥐었다. 메달이 선생님 눈앞에서 대롱대롱 흔들렸다.
제가 세상에서 최고라고요. 그런 다음 나는 메달을 주머니에 넣고 당당히 교실을 나섰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내가 이슬람 사람을 따라 생전 처음으로 회교도들 무슬림을 만난 건 그로부터 1년 뒤였다. 그리고 잇따라 1962년에는 디트로이트에서 말콤 X를 만났다. 그때 나는 그에게서 니그로, 흑인의 뜻으로 현재 미국에서는 보통全면적으로 쓰임으로 대신 블랙으로 씀가 나라 이름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맞아, 중국인은 중국 출신이요, 러시아인은 러시아 출신이지. 그럼 니그로는 어디 출신이지? 말콤은 미국에서 흰색이 좋은 이미지와 연관돼 쓰인다는 사실도 가르쳐 주었다. 예수님도 백인이었고 카보이 역시 백인으로 흰색 모자에 백마를 타고 다녔다. 달걀 흰자를 사용한 스펀지 케이크를 천사의 케이크라고 부르는 것만 봐도 그렇다. 또 아프리카의 왕 타자를 보라. 그도 역시 백인이 아닌가. 또한 검정색이 흰색에 비해 얼마나 대조적인 의미로 쓰이는지도 가르쳐 주었다. 검정색을 띈 것들은 하나같이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다. 예를 들어 검정색 초콜릿 케이크는 악마의 케이크, 데블스 푸드 케이크라 부르고 까만 모자, 블랙햇는 악당을 의미한다. 또 검은 고양이라는 말은 어떤가? 듣기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 그 밖에도 검은색 메일은 검은 공납이나 공갈, 협박의 의미로 쓰인다. 그러면서 나는 서서히 흑인에 대한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달을 수 있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캐시어스 클레이라는 백인 이름을 갖게 되었으며 이는 알지도 못하는 어느 백인 남자가 붙여주는 이름이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흑인 꼬마 아이들의 이름이 왜 조지 워싱턴인지도 알게 되었고 선생님들이 나 같은 흑인 학생들은 절대 인정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심지어 나에게 넌 절대로 성공하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했던 선생님조차 흑인이었다. 말콤 X는 나의 자존심이요 우상이었다. 그리고 골조스 조지는 나에게 이적과 판매 수완을 가르쳐준 장본인이었다. 실제로 나중에 하워드 카셀과 인터뷰할 때 나는 골조스 조지식의 수완을 발휘한 적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 수상쩍은 선생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분은 바로 내가 세계 제일이 되겠다는 결심을 만든 분이었다. 중요한 것은 12살이 되던 해 내가 이미 그 사실을 깨달았다는 사실이다. 망고 때